12월 11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FMCA와 오라클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흐름은 장 초반에는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파월 연준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꽤나 중립적인 발언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번 금리 인하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또 파월 연준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에 제가 좀 흔들렸지만은 꽤나 괜찮게 발언이 나왔습니다. 5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는데 빨간색은 긍정적인 거죠. 현재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요거 금리 타당하다 현재. 그리고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다.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앞으로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 매입 규모가 당분간 확장될 수,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매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핀테크 관련 테마주들 좀 많이, 파이낸셜 관련 테마주들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이런 양적 완화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인플레이션 가격에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기업들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곧 한끼 부착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고,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3명의 인사가 지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좀 매파적인 인사들의 물갈이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한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대3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이 우위로 마감을 했고, 지수도 러셀이 1.32% 올랐죠. 러셀이 오르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성명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 점도표가 나오죠. 1년에 이제 4번. 말 그대로 연준 인사들이 점을 찍는 겁니다. 202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에 어느 정도의 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데서 점을 찍는 건데, 일단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들이 보시면은 3% 미만은 많이 없어요. 인사들 자체가 4명 정도밖에 없고, 대다수의 인사들이 3% 위를 제시를 했다. 사실 이번 연준 전도표가 이전에 분기별로 나오는데 그 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심경의 변화는 나오지 않았고, 조금 더 지표를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2027년도 8년도까지 3% 미만의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시그널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점도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국채 매입을 좀 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유동성 자금을 좀 기대하는 수급이 좀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8일날 다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75%고, 그리고 3월에도 동결 가능성 53%, 4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46%로 가장 높은데, 4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과 인하가 별로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퇴임하기 전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소 2회, 최대 3회 정도는 최대 3회에서 뭐 정말 많으면은 4회까지는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딱 나온 다음에 급등했죠, 한번. 별로 매파적이지 않은데, 그리고 조정이 나왔지만은 비트코인의 특징이 지금 계속적으로 종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뭐 나쁘지 않는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자재가 은이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은 가격이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금, 은, 구리가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원자재 수요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저유가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나쁘지 않은 지표들이 나왔고, 이런 대외적인 지표들도 꽤나 괜찮게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업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오늘 빅테크 중에 크게 하락이 났는데, 어제 이제 인도랑 이제 호주였나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의 유출을 좀 우려한 하라고 나오지 않나 생각되지만은, 자, 팔란티어, 브로드컴, 오늘 퀄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랜리서치, 어플라이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셀 지수도 네, 양자 컴퓨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뭐 파이낸셜, 그 헬스케어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 특히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네, 굉장히 좋아요.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아쉬운 게 오라클이 오라클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주당 수익은 꽤나 괜찮게 나왔는데, 매출액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 좀 있으면, 그 어닝콜 좀 있으면 하는데, 어닝콜에서 오라클은 뭐,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채가 지금 문제잖아요. 부채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고, 뭐, 다행히 신호실스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EPS는 매출액 전부 다 예상치 상회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점들. 둘 다 박살났으면 좀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오라클이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근데 오라클이 약간 이제 그 트리거예요, 트리거. 이 오라클이 딱 떨어지면은 나머지 그 AI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생태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이 약한 고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뭐 헤지 펀드들도 오라클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빌미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자금에 대한 좀 수요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1.32%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탄력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네, 정보 좀 돌파 한번 시도해 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환율도 크게 조정이 나왔죠. 네, 환율도 딱 크게 딱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꽤나 괜찮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괜찮게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디베이팅. 역시 파월 연준의장이 0.25% 금리 했다는 점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기자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큰 발언들은 뭐 시장에서 크게 주목할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미국이 상승세 계속될 거다. 트럼프 방장 또 리딩방 오픈했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밖에 안 남았지만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장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유럽연합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좀 이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얘들 반독점 조사밖에 안 하잖아. 반독점 조사하고 어디 뭐 이제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본인의 입김을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2026년도에 ESG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 정부가 그쪽으로 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뭐 배연가스 내연기관 이런 좀 수정치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지표가 좀 계속 최근에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소비 물가는 그래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국 성장률을 소폭 상향시켰다는 점들, 이런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안 좋았죠. 올해도 작년에도 좀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크게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는 태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캄보디아 이 보이스 피싱의 나라죠. 예, GPU 50% 이상을 사기쳐도 돈 번대요.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막 진짜로 이렇게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막 폭격하고 있는데, 예, 태국 굉장히 응원한다.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해요. 태국이 50인가 그렇고 캄보디아가 뭐 거의 한 9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다. 30이었나요? 태국 35인가 55인가 하는데, 아무튼 캄보디아 이번 기회에 좀 개박사 좀 났으면 좋겠다, 예, 좀 생각이 되고, 이걸 아마 이번에 태국이 이거 다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 트렌드가 좀 슬프지만은, 미국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안에 손들었죠. 미국이 손들다 보니까 이제 땅 따먹기가 가능해요. 러시아처럼 땅 따먹기가 가능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이제 편입시키는 거야, 지도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왜? 지그들 먹고 살기 힘들거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지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뭐 해상 풍력 늘린다, 예, 그리고 뭐
K 배터리 최근에 뭐 계속 소식 나오고 있고, K 방산도 수주 좋게 최근에 이제 페루에서 또 2조원대 장갑차 수출했죠.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적 좋은 주식들은 저는 이제 계속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적정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는 거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래도 실적을 쌓아둔 업종들이 오를 거다. 저는 그래서 방산, 전력 설비, 조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열받는 뉴스가 나왔죠.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국감 나와야 되는데, 국감은 이제 해롤드 로저스 대머리인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런 회사를 국민들이 쓴다는 거예요. JP모건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국인들 쿠팡 못 끊어. 어차피 데이터 유출 많이 됐잖아. 뭔 상관이야. 계속 쓸 거야. 쪽팔립니다, 솔직히. 오늘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요거 딸랑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개인정보가 역대급으로 3,300만 개가 유출됐는데 요거 하나 가져갔다고.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이 없다고요? 쪽팔린다, 솔직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오늘 전체적으로 계획적 일정보다는 뭐 시장 자체에 근원적인 이슈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시했죠. 미국 증시 이제 ADR 상장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리만삭스가 현대차에 관련해서는 특히 자율주행 부지, 현대차 이번에 사기 먹었잖아요. 사기 먹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상 자체 개발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은 쉽지가 않고 현대차가 어떻게 또 이걸 타개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삼진식품, 우리 삼진어묵 공모 참여하는데 공모 참여 꼭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지스 신규 상장하니까 오늘 또 수익 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10일이 지나갔고요. 이제 10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가지고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종목들 정리하면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매는 감정을 빼셔야 돼요. 매매는 감정을 빼시고 인정할 거고,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테마주 들어가는데 안 올라갔어. 내가 생각한 기간보다 테마가 안 올라갔네. 이건 내가 실수. 그냥 정리하고, 어차피 뭐 하한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 정리하고 내가 괜찮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에 있는 구간대에서는 좀 모아가도 되고, 그래서 이 매매에 대해서는 감정을 빼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한두 번의 실패를 계속 마음에 담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식하면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손절할 수도 있고 리밸런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깊숙이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막 손절에 대해서 손절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 주식이 100%는 없고 항상 7대3, 8대2 정도만 해도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비중을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비중 좀 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